안녕하세요. 무진일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무진일주는 지장간에 을, 개, 무가 있습니다. 정관, 정제, 비견이 있죠. 그리고 무진일주는 비견, 관대, 화계에 놓여 있습니다. 무, 개가 합을 하였기 때문에 나와 정제, 돈, 아내와 합이 들어서 다정다감하고 부안해동이 심하고요. 의부의처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진일주가 정관, 남편이 관대에 놓여 있어. 부성이 임묘되어 있죠. 그리고 남자의 경우 정제가 양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그러한 형태. 아내가 입양 또는 부모님의 정을 모르고 자라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유모한테서 자라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자라건 이러한 형태의 아내,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라는 상속은 물론 받겠지만 몸이 허약한 아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비견, 내가 관대에 놓여서 나도 옷 입고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계에 놓여 있어 내가 그러면 종교 신앙명이 되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마인드,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이렇게 조금 보살펴 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은 느낌. 특별히 막 너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기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괴강, 괄살, 홍염, 평두, 천라지망, 간여지동, 노을, 청관성, 일덕, 태극귀인, 백호, 의부의처. 천을귀인은 미축이고 술의 공망이 되겠습니다. 비견과 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무진일주가 배우자의 운이 그닥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가 임묘되어 있어서 유야무야 부성임묘가 되어서 내가 가주가 되어야 해. 여자인 경우 내가 이끌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진일주가 무하고 진, 비견, 관대, 화계를 올려놓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본인의 성격, 성향,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불러드린 괴강, 갓살, 홍염, 평두, 천라지망, 간여지동, 청간성, 태극기인, 백호 이러한 것들은 또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또한도 참고하십시오. 그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무진일주는 불안, 초조감을 늘상 달고 있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재간이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성운이 굉장히 빠르고 남자인 경우에는 아내와 자식이 지장간에 깔고 있기 때문에 부정포태의 양상입니다. 임신해서 결혼하는 거죠.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러한 형태.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는 연애 이성운이 굉장히 빠른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망과 집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신비주의자고요. 자신을 공교하게 드러내죠. 괴강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집과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재탐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공직보다는 은행원, 토목, 건축 이러한 그 전문직 그것이 더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비관하고 히스테리가 심합니다. 앙칼지고요. 욱성질이 있어요. 괴강백호이기 때문에 배우자궁의 횡액이 예상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의 경우 사회활동을 해야 남편의 횡액을 막을 수 있고 본인의 횡액조차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나를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일을 계속 해야만
그래야만 나와 내 남편의 횡액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재탐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갈등을 해요. 남편하고도 갈등을 하고요. 형제간에도 갈등을 해요. 왜냐면 비견, 군겁쟁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장간 자체가 거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갈증이 심각해집니다. 재산 싸움 할 수 있겠죠. 유산 싸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인간 배신이 일어나요. 관제 구설에 놓이기 쉽습니다. 인내로 그 모든 힘든 일들을 겪어내면 태극 귀인이 임해 있기 때문에 발복을 하게 됩니다. 부자로 잘 살아요. 무진일주가요. 부자로 잘 사는 일주입니다. 처음부터가 아니고 끝끝내 내가 전문직에 임해서 끝까지 해냈을 때 그때 태국 귀인의 부귀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관이 간대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여자인 경우에는 부성인묘, 가주, 부부 정막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재물이 많이 들어오지만 많이 잃어요. 왜?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하니까 내가 번 돈을 전부 다 쓰긴 써야 되고 내가 무진이니까 나는 용이니까 그래도 나도 좀 챙겨야 돼. 물론 관대 화계에 놓여 있어. 화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크겠지만 굉장히 자린고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사회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옷도 좀 제대로 된 걸 입어야 되고 그래서 재물이 일득삼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쓸만한 돈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정관이 관대에 놓여서 현달한 자식을 둘 겁니다. 그러나 덕을 볼 수는 없어요. 나한테 껌껌이 부딪히면서 고집이 센 아들이거든요. 그러한 자식의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이고요. 자, 정제가 양에 놓였다는 것은 군겁쟁제의 그러한 배신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부부궁이 좀 불리하죠. 재성이 인묘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의 병환, 아내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랐건 유학을 가서 하숙집에서 자랐건 또는 유모한테서 자랐건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지극하게 받으면서 자라지를 못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은 물론 받겠지만 아내가 조금 아픈 형태 혹은 교도소에 갔다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이러한 형태로 내가 부양해야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무진일주는 굉장히 꼽꼽스럽고 잘 아끼기 때문에 크게 사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재탐이 무지하게 심하고요. 자린고비입니다. 자, 비견이 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내가 관대 사회생활을 일찍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형제간들 또한도 거의 대부분 관록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본인이 거의 관록에 놓여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장,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는 그러한 형태죠. 그런데 관대에 놓여 있으니까 좀 잘난 척을 많이 하겠죠. 형제들도 다 잘났겠죠. 그래서 저기 기축, 신미, 기미 이런 걸 적어놨는데 무진일주 옆에다가 적어놨는데 그게 바로 무진일주의 형제간들 혹은 부모님, 형제간들 내 자식의 사주가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 사주들 있잖아요. 자기뿐만 아니고 관록을 보는 형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요 구성으로 형제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형제간들의 일주를 알 수가 있죠. 자, 인성은
관대와 쇠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친일 거고요. 유정할 거고요. 어머니가 일찍 사회생활을 할 거고 어머니 또한도 나와 똑같이 일찍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아버지랑은 무지하게 싸우겠지만 일찍 사회생활 하면서 적극적인 그러한 그런 모친과 인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문 성취는 가능하지만 내가 일찍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야 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은행원이 되든가 막 이러한 형태. 나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는 이미 취직이 돼버렸어. 상업계를 나왔든가 아니면 내가 대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을 쳐갖고 공무원이 됐어. 막 이러한 형태. 엄마 아버지가 미리부터 서둘러서 직장을 이미 알아보기 때문에 사회생활 진출이 빠릅니다. 그런데 전공과는 무관한 내가 전공을 정하기도 전에 이미 직장을 전문직으로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종교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내가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 맨날 달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기가 발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늘 초조하고 불안해. 그러면은 내가 항상 조심조심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유동이 심해가지고 막 되게 이렇게 좀 평소에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내가 앞서 나가는 리더의 형태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갖고 쌩해.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전문직으로 가야 더 길하다는 거. 공직보다는. 왜냐면 공직에 가면 뇌물수수를 할 수가 있어요. 돈 재탐이 좀 심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공직보다는 전문직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 자체가 전문직 쪽으로 더 가고 싶어 하는 성향이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양과 묘에 놓여 있어서 여자의 경우 내 자식을 타가에서 양육하거나 이런 그런 형태. 내가 내 자식을 못 키워. 나는 직장을 다녀야기 때문에 내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가 키워준다든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키워준다든가 아니면 유학을 일찍 보낸다든가 아니면 기숙사 학교 기숙사 이런 데로 가가지고 유학을 해야 돼요. 내가 고스란히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나는 직업에 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직업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게 된다는 점입니다. 유학에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식주가 부족함이 없어요. 크게 막 그렇게 완전히 부잣집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식주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점. 자식이 일찍 현달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뇌가 굉장히 명석해요.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요.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더로서 처음부터 막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도 이 사람이 포커페이스를 잘하고 조금 낯짝이 조금 두껍다고 해야 되나요? 잘 욕심이 되게 많아서 잘 감춰요. 그래서 그 직업에 한 2, 30년 딱 근무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리더로 드러나 버려요. 예,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진일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공부해봤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